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대한민국의 4세대 조폭 MG 조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범죄도시 3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도 범죄도시에 나오는 초롱이라는 캐릭터는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롱이는 배우 고규필이 연기한 전직 조폭 출신의 중고차 딜러 캐릭터로 형사 마석도에게 허세를 부리다 얻어맞는 장면으로 유명하죠. 이레즈미 문신으로 가득한 양팔과 금목걸이, 몸에 꽉 끼는 명품 티셔츠와 클러치백을 착용한 채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초롱이 캐릭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외형을 한 사람들이 통틀어 문대, 문신돼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초롱이 말고도 유튜브에서도 문대 캐릭터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 문대 캐릭터는 친근하고 재밌게 묘사되죠. 우리에게 문신돼지 캐릭터는 그냥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캐릭터 정도입니다. 하지만 초롱이 혹은 문대라고 불리는 이 캐릭터는 단순히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또는 억지스럽게 희화화된 가상의 캐릭터가 아니죠. 실제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점은 영상에서 보던 것과 다르게 웃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옛날 조폭들이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의미로 악랄한 이들입니다. MG 조폭 별거 아니네, 저런 놈들이 뭐가 무섭냐 싶을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MG 조폭의 사진을 보고 특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의 경우 뭣도 없고 가오도 없는 무슨 이런 양아치 같은 애들이 조폭이라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이는 다소 위험한 생각입니다. MG 조폭은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조폭의 최종 진화형이기도 하거든요. 미디어에서는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는 이 MG 조폭들은 대한민국 4세대 조폭입니다. 한국 사회 문제의 적어도 절반은 이들이 일으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심지어 요즘 활동하는 조폭들은 과거 조폭과 MG 조폭이 섞여서 혼합되어 있는 형태도 아니라 그냥 대부분 MG 조폭에 해당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의 조직폭력 범죄 집중 단속 기간 중 검거된 조폭의 75%가 MG 조폭이었죠. 검거된 1183명 중 888명이 30대 이하였고요.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과거 조직폭력배들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먼저 채널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한국 조폭의 역사는 꽤 명료합니다. 조선시대에도 폭력 집단에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만 이렇게 따지면 끝도 없으니 조폭의 시작이라 칭하는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간략하게만 보시죠. 채널에 한국 조폭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있는 내용이니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은 조선인이 주도하던 종로 상권과 일본인이 밀집한 명동 상권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명동 상권은 하야시로 알려진 선우영빈이 장악하고 있었고, 종로에는 드라마 야인시대에도 나왔던 구마적 고희경과 신마적 엄동욱, 쌍칼 김기한이 3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죠. 이때 등장했던 게 김두한입니다. 김두한의 등장 이후 조선 주먹계는 하야시와 김두한 양자 대결 구도로 전환되었죠. 이들이 1세대 조폭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조폭들의 주 수익원은 보호비였죠. 말이 보호비이지 상인들에게 일종의 세금을 걷는 방식이었습니다. 김두한은 정치까지 진출하고 다른 조폭들도 정치 활동에 참여하며 정치 깡패 시대도 도래했죠. 정치 깡패는 5.16 직후 박정희가 대대적인 청소에 들어가면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든 채 시민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는 사진은 유명하죠. 하지만 불량스러운 이들과 범죄 조직은 아무리 치안이 좋은 곳에 가더라도 존재합니다. 없애면 또 생겨나기 마련이고요. 정치 깡패가 사라진 자리에는 신상사와 조이랑 같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경찰에서 분류한 1세대부터 4세대 조폭을 보면 사실상 1세대 조폭은 이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신상사는 밤의 황제라 불리며 한국의 경제성장 시기 유흥업을 주 수익원으로 하며 성장했죠. 이권을 차지하려 조폭 간의 전쟁을 하고 암살하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과거 조폭들입니다. 물론 보호비도 뜯었고요. 1세대는 간단하게 영화에서나 보던 과거 조폭들, 유흥과 보호비로 돈을 충당했던 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예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요. 1세대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몰락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게 부동산이죠. 2세대는 폭력을 쓰고 괴롭히며 몰락하는 1세대를 보고 건설업에 진입했습니다. 때로는 사업가 행세를 하고 때로는 개발지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돈을 벌었죠. 하지만 여전히 조폭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방식의 일을 했습니다. 쉽게 검거되었고 쉽게 망가졌죠. 양지로 나왔다 뿐이지 불법인 것은 여전했으니까요. 짧은 2세대 이후 2000년대 조폭은 더 진화해 3세대가 됩니다. 3세대 조폭의 특징은 금융사업 진출과 기업화이죠.
조직이죠. 대표적인 게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 김성태입니다. 김성태는 전라북도 전주 나이트파 출신 조폭이죠. 3세대부터는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조용히 마치 사회적으로 성공한 일반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아는 이들이 거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치안의 급격한 상승과 검거율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잠깐 들어갔다 나오거나 다시 나와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기나 금융범죄만 저질렀죠.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합법적인 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항상 껴있기 마련이고, 수사당국은 아무리 이들이 합법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일단 조폭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업을 하거나 자잘한 사기를 치기 시작했죠. 우리가 잘 아는 깡패 중고차 딜러 이런 것들입니다. 조폭이 기업과 연계되면서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가 조작이죠. 3세대 조폭을 정리하면 기업화된 조폭이자 과거의 낭만이라 부르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오늘의 주제인 4세대 MG 조폭입니다. MG 조폭은 낭만은 고사하고 과거의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채널에서 다루었던 일본의 젊은 조폭들 한 굴에 와도 비슷한 면모가 있죠. 오직 돈이고 위아래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지금 젊은 층의 특징까지 겹쳐있죠. 결론부터 말해서 이들의 수익원은 폭력범죄가 아닙니다. 심지어 한 조직이라는 의식도 흐릿하죠. 4세대 조폭의 수익원은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도박장, 리딩방 사기, 대포 통장을 비롯해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약을 팔고 성착취물을 만드는, 얼마 전에 크게 화제가 되었던 코인 사기도 이들의 수익원 중 하나이죠. MG 조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시욕입니다. 과거 조폭들과 달리 음지에 자신들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와 일상이 외부 세계에 드러나는 걸 즐기고 마치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과시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과시에 진심이냐면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현재 4세대 조폭들은 돈보다는 겉멋을 위해 뭉친다고 할 정도이죠. 아주 어리고 돈보다는 일종의 겉멋, 소위 가오를 잡는다는 게 중요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단 MT를 하고 전국 모임을 주도하는 등 위세를 과시한다. 치기 어린 것 같은데 자기들에게는 되게 중요하다. 잡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쪽이 4세대 범죄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고 분석했죠. 사실 모이는 것 가지고 잡아갈 수 없기도 합니다. 모여서 술 마시고 노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요. MG 조폭들은 과시 수단으로 각종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 자신들의 일상을 공개하고 소위 말하는 인증 사진을 올리며 세를 과시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하죠. 인스타그램에 00년생 조폭이라고 검색하면 문신을 하고 명품과 현금을 자랑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시로 끝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박탈감과 동경이죠. 착실하게 일을 하고 선량하게 사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합법적이고 착실하게 사는 것보다 불법적인 일을 하며 혹은 양아치처럼 사는데 돈까지 많이 번다는 박탈감을,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에게는 MG 조폭들이 활동하는 SNS와 선정적인 무용담, 범죄 미화를 보며 동경심을 갖게 만듭니다. 돈이 최고인 한국 사회에서 생각보다 큰 문제이죠. 실제로 SNS를 새로운 범죄자를 포섭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MG 조폭들은 SNS를 통해 이합 집산하는 특징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오비파, 국제파, 서방파 등과 같이 거대한 한 개의 조직에 소속되는 게 아닌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SNS로 소통하면서 전국에 있는 또래 조직원들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죠. 한글의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점조직으로 활동할 경우 한 명이 잡히더라도 전체를 소탕하기 어렵다는 점, 즉 꼬리 자르기에 용이하다는 점과 애초에 범죄를 추적하기 힘들다는 범죄 조직 입장에서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SNS를 통해 모집한 어린애들의 꼬리 자르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과거 조직에 비해 결속력은 비교적 약한 편이라 분석됩니다. 과거의 조폭들은 오야붕, 꼬붕 이런 관계로 결속력이 강했는데 차세대 조폭은 느슨한 동료의식으로 엮여있는 상태가 가장 많다. 이들을 범죄 단체로 불러야 할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의미로 MG 조폭 사이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2023년 7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조직폭력배들 사이 전쟁이 벌어지면 조직이 와해될 정도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소계보를 형성한 소규모 조직들이 합종연행, 즉 이해관계에 따라 뭉치고 흩어지는 경우가 많고, 평소에는 소속된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모임 자리에서 각자 익힌 범죄 수법을 공유하며 세를 확장하는 식인데, 이런 식의 결속력을 통해 윈윈을 추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기업들이 협업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와 전쟁을 할 이유도 서로 견제를 할 이유도 없기에 마치 전국의 MG 조폭이 하나의 느슨한 조직과 같은 겁니다. 과거에는 소조직들을 이어주는 통로가 없었기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SNS가 등장하며 약한 결속력으로나마 뭉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쭉 듣다 보니 모든 원흉은 SNS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SNS 그 자체는 사회에 안 좋은 영향만을 끼치지
되지는 않습니다. 장점도 단점도 있죠. 사람이 몰려드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조폭 그리고 범죄들과 관련해 SNS는 신세계를 열어준 셈입니다. 만약 SNS가 사라진다면 MG조폭이 운영하는 불법 사업들의 대부분이 큰 타격을 받을 정도이거든요. 금방 말했던 조직원 모집부터 사업 운영, 홍보까지 모두 SNS를 통하죠. 투자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도 SNS의 역할이 큽니다. 리딩방도 홍보가 되어야 사기를 칠 수 있으니까요. 요즘 가장 기승을 부리는 건 고수익을 미끼로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사기를 치는 방법입니다. 2023년 경찰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약 10달 뒤 410억 원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는데, 해당 사이트는 전국 9개의 MG 폭력 조직 조직원들이 가담하여 만든 사이트였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500명이 넘었죠. 때로는 과시수단,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SNS가 이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기도 하죠. 경찰들이 MG 조폭들이 SNS에 올린 사진을 증거물 삼아 수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가오에 죽고 가오에 사는 조폭들이 기껏 한다는 게 SNS로 남 등쳐먹는 거라니 좀 우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SNS는 수단일 뿐이고 이들이 지능화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조직 폭력 범죄는 초기에 해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우습게 보고 넘겨서는 안 되는 사안인 것이죠. 한번 커진 조직은 범죄 조직의 생리상 쉽게 괴멸되지 않으니까요. 조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사당국의 자세와 대처에 따라 진화해왔습니다. 나날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능화되는 조폭들을 잡으려면 최소한 범죄의 피해를 막으려면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하죠. 이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 양지로 기어올라 설치지 못하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 4세대 조폭 MG 조폭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